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구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어이없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이별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파혼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로 헤어진 여자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 제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나서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인간말종 쓰레기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다행히 아빠 덕에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분통 터지는 마음은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어이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놓친 걸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심지어 저보다 잘난 것도 없는 인간인데 괜히 욕심부리다 로또 같은 저를 놓치고 말았죠. 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러나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잘 사는 편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빠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작게 시작하시다가 점차 확장하면서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아빠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됐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을 돕고 싶기도 했고 마침 하고 싶은 일이 아빠 회사와 관련된 일이라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도 필요했으니까요. 다만 저는 아빠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이거 한 가지만 조심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회사에서 아는 척 절대 하지 마. 혹시라도 내가 아빠 딸인 거 알면 사람들이랑 어색해진단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면 다 알게 될 텐데. 그래도 나중 일은 내가 알아서 해명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나 회사 동료들이랑 어색함 없이 정말 잘 지내고 싶어. 그런데 아빠 딸인 거 알아봐. 다 나 피할걸? 에이, 안 그래. 다들 잘 보이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그게 싫어. 겉으로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제가 안 잡히려고 최대한 피해 다니면서 엮이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난 일 배우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어색함도 뒤따라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생각만 해도 싫어. 아무튼 아빠랑 나는 모르는 사이인 거야. 알았지? 아빠 덕에 승진했다는 소리 듣기도 싫고 내 입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줘. 아빠도 내 실력으로 올라오면 좋잖아. 나중에 뒷말도 안 나올 거고. 저는 직장 사람들에게 괜한 안주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표인 아빠 덕에 들어왔다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 제 실력을 의심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등에 업기보다 오로지 제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아빠는 알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사한 순간부터 아빠와 처음 보는 척을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회사에 녹아들었고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어느 정도 일적으로 인정도 받았어요. 몇 년 후 제 실력으로 평사원에서 대리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격도 좋으시고 일도 매우 잘하신다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형이 어찌나 잘하든지. 열심히 하니까 일 잘한다고 인정도 받고 회사 동료들과도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솔직히 이따만 해도 제 인생은 탄탄대로라 생각했어요. 이제 슬슬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동료분께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성격이 참 좋아서 아직도 연락하며 지낸다고 저한테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믿고 만나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개해주면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에게 빠져드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모로 저와 맞는 부분이 많았고 계속 호감이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우린 자주 만나며 시간을 함께 보냈고 호감을 키워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갖다가 슬슬 결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둘 다 나이가 결혼할 시기여서 그런가 정말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고 청혼한 게 한몫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숙제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조급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청혼을 받게 되니까 한동안 고민되더군요. 결혼보다 일이 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일과 사랑을 둘 다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안에서 언제 결혼할 거냐 말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슬슬 결혼 계획 세워야 하잖아. 그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려야지. 예비 장인 장모님 만나 뵙고 인사드려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안 그래도 하루빨리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빠가 일 때문에 급히 해외를 출장 가셨어. 대략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오신다는데 그때까지는 인사시켜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 그럼 예비 장인 장모님은 나중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우리 부모님부터 인사드릴까? 그래 그러자. 아빠 들어오시는 대로 일정 잡아볼게. 2년 연애 기간 동안 서로의 부모님을 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감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점차 마음이 커지면서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전제가 아니더라도 양가 부모님을 뵐 수 있지만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 무척이나 긴장되고 떨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죠? 언제 보나 했는데 드디어 보네.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 긴장하고 떨린 것에 비해 두 분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식사하며 대화하는 내내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결혼 이야기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두 분은 더 볼 것도 없다면서 둘이 참 잘 어울린다고 저희의 결혼을 무척이나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 직장이 중소기업이기는 해도 나름대로 탄탄한 곳이라 급여가 높은 편이에요. 뭐 대기업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치고는 많이 버는 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돈 많이 번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며느리 얻고 싶었는데 그게 딱 저라면서 부족한 아들을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첫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본인도 저희 부모님께 잘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까봐 걱정하더군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좋게 보실 거라며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걱정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 두 분 다 좋게 맞으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왠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네.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어때서? 사실 그렇잖아. 내가 뭐 크게 잘난 것도 없고 너보다 돈도 적게 벌고 든든한 사위한테 딸 주고 싶어 할 텐데 난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 걱정이네. 그렇지 않아. 우리 부모님 능력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아니셔.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지.
남자친구는 저보다 본인의 능력이 너무 딸린다면서 부모님을 뵙기 전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위로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아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이후에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돈도 적게 벌고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자존감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도 남자니까 여자보다 잘 벌고 잘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선뜻 아빠의 정체를 밝히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 때 사실대로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은 돈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 좋죠. 하지만 저희 집안이 돈에 허덕이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돈에 목맬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사람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야 친정에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어떤 일을 하건 얼마를 벌건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직업과 돈으로 판단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역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의 배경과 능력, 가족에 관한 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고 그저 남자친구 그 자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크게 걱정할 거 없다며 열심히 위로했어요. 보나마나 제가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이니 우리 둘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심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한 달 동안 많이 긴장한 듯 했지만 나름대로 용기 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회식으로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때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가 과장으로 승진한다길래 축하해주다 보니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지연 씨, 오늘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에이, 이런 날 아니면 또 언제 마셔요? 우리 이 과장님이 승진하신다는데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열심히 마셔야죠. 회사에 제가 참 좋아하고 따르는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 아빠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를 많이 챙겨주신 분이었고 일적으로 배울 점이 많아서 잘 따르게 됐어요. 그러다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승진하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제 일처럼 신나더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마시다 보니까 제법 취하게 됐습니다. 대리 불러서 집에 가도 되는데 남자친구가 걱정된다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직장 동료들은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자상하냐며 저를 잘 챙겨준다고 다들 찐사랑꾼이라 칭찬했습니다. 과장을 승진하는 선배도 부럽다면서 한마디 거들곤 했어요. 어머, 지원 씨는 좋겠다.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고. 그러게, 되게 자상하네. 지연이 너한테 잘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먼저 데리러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취해서 걱정된다고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부럽네, 부러워. 그럼 오늘 겸사겸사 지연 씨 남자친구 보는 날인가? 이렇게 된 김에 소개 좀 해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소개해줄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절 데리러 온다고 하니까 다들 짧게라도 소개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골리면 다들 얼굴 볼 텐데
미리 소개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로 서로 친해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40분 후 남자친구가 도착했고 동료들에게 제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다들 한 잔 더 하자면서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셨고 저도 옆에서 마시다 보니 주량을 넘기게 됐어요. 이상하게 이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술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필름이 끊기게 됐고 다음날 눈 떠보니 제 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제가 많이 취해서 선배랑 같이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어요. 혼자 데려다 줘도 되는데 술 취한 딸 데리고 처음으로 엄마께 인사드리면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선배가 같이 동의해 줬다고 했습니다. 마침 선배네 집이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저는 선배에게 따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고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남자친구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지금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고. 응, 우리 헤어지자. 뭐야? 왜 이래?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야지. 헤어지자는 게 말이 돼? 우리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잖아. 그냥 내 마음이 더는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이유 없어. 그냥 너랑 결혼하기 싫어졌어. 말도 안 돼. 갑자기 싫어졌다는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 게 아니잖아. 분명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 우리 그동안 특별히 싸운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어. 마음이 식었으면 그런 증상이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 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지. 글쎄 그런 거 없다니까. 몇 번을 말해. 사람 싫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냥 싫은 거지? 내가 너한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마음 뗀 지 조금 됐어. 그래도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니까 어떻게든 참고 마음 다잡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어?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여태 나랑 함께한 시간은 뭔데? 착각한 거였어. 나도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이 결혼 그만둬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결혼하자고 먼저 청혼한 것도 너고 우리 미래를 기대하게 한 것도 너야.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이별 선언.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간 무슨 낌새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진 남자친구를 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자리를 떠났어요.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고불고 붙잡았지만 확고한 표정 앞에 그만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굳게 결심한 남자친구의 표정.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를 볼 때 한 번도 지운 적 없던 얼굴이었는데 정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눈치채지 못한 일들이 있었나. 그간의 일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자친구에 연락해봤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미안하다는 문자가 끝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건 없지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면 받아들일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그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이별의 후폭풍으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출근도 못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급히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며칠 쉬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힘겹게 몸을 추스르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더 이상 병가를 낼 수 없어서 마지못해 출근했는데 다들 저더러 괜찮냐며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울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게 사람 얼굴인가 싶더군요. 그만큼 제 모습은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다들 괜찮냐며 한마디씩 하는데 이 과장님만 제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던 대로 일만 했어요. 원래는 제일 먼저 괜찮냐며 물어볼 사람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병가 내고 집에서 쉬는 내내 다른 사람들은 다 연락했는데 이 과장님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동안 이 과장님 많이 바빴냐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과장님 그동안 일 때문에 많이 바빴어요? 충진한 대로 일이 더 많아졌나? 이 과장님이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심지어 지연 씨 병간했을 때 이 과장님도 연차도 쓰고 며칠 휴가 다녀오셨는데요. 그런데 왜요? 아니요, 그냥 요즘 조금 바쁜 것 같아서. 아, 아마 연애하느라 바쁜가 보다. 연애요? 이 과장님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우리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낌새가 딱 연애하는 눈치예요. 사랑, 기침, 가난. 이 세 가지는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과장님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어찌나 행복해하는지 딱 보면 알죠. 저건 100% 남자 생긴 거예요. 말만 안 했지 여기 있는 사람들 이 과장님 연애하고 있는 거 다 눈치챘을걸요. 제가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할 동안 이 과장님에게는 남자친구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말해줬을 텐데 아파서 쉬는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것도 그렇고 남자친구 생긴 것도 말 안 한 게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왜 연락 안 했냐고 묻기도 뭐하고 아직 마음이 너무 힘들 때라 귀찮아서 저도 모른 척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머리도 비울 겸 커피를 들고 회사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간단히 쉬었다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옥상에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잘 들어보니 이 과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순간 이 과장님 입에서 남자친구 이름이 들렸어요. 아, 인사훈 씨. 나도 보고 싶어요. 퇴근하면 보니까 조금만 참아요. 이쪽으로 데리러 온다고요? 아, 그러다 지연 씨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냥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괜히 마주치면 조금 그렇자. 그리고 나는 인석 씨가 더 이상 지연 씨랑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히 질투난단 말이에요. 이 과장님의 통화 내용을 듣고 그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전부 사실일까? 엄한 걸 들은 게 아닐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동료의 말이 생각나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였다는 생각에 속이 미친 듯이 울렁거렸어요. 간신히 몸을 움직여 화장실로 도망치려 뛰어갔고 억지로 먹은 점심을 다 토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한지 몰라요. 둘이 어떤 계기로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이 과장님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저한테 마음이 떠나서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거짓말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믿고 따르던 이 과장님에게도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다 알고 있어서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제 얼굴 보는 것도 말을 거는 것도 꺼려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두 사람한테 놀아났다는 생각에 이걸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장님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이 과장님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서둘러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이 과장님은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음식점으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남자친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들어갔어요. 둘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정답게 서로의 얼굴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른 테이블에 앉아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여줄 사람이 있으니 같이 식사하자며 제가 있는 곳의 식당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둘을 살펴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둘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제가 건넨 인사에 남자친구와 이 과장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맞잡은 두 손을 황급히 떼어내더군요. 이미 둘의 사이를 다 알고 있는데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남자친구는 말을 더듬거리며 여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어요. 아빠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어. 그나저나 뭘 그렇게 놀래? 아, 혹시 둘이 만나는 거 숨기려고? 그럴 거 없어. 방금 전까지 둘이 손잡고 있었잖아.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뭐? 그걸 네가 어떻게... 둘의 사이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나타난 것보다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언제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묻기 전에 나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야? 아, 그래.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사과했겠지. 사람이라면 날 두고 만날 생각 절대 못했을 거야.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둘이 이러고 있는 거잖아. 다 들킨 마당에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그렇게 궁금할까? 참 대단하다. 그래, 궁금해하니까 말해줄게. 꼬리가 너무 길면 밟힌다는 말 알지? 누가 그러더라? 사랑, 기침, 가난, 이 세 가지를 절대 못 숨긴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굴에서부터 난 앉아 있어요. 다 티를 내던데.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나 했지. 그러다 우연히 통화한 걸 들었어. 내 남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정답게 통하는 그 역겨운 목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듣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 너희 둘, 언제부터니? 얼마 안 됐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그동안 너 볼 때마다 마음 불편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네.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날 나 승준 축하한다고 회식했을 때 그때 처음 보고 둘이 호감 가졌어. 너 집에 데려다주고 간단히 술 한잔하면서 마음 가졌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부정도 해봤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니? 마음대로 고쳐먹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만났어? 그것도 아끼던 회사 후배의 남자친구를. 왜? 그러면 안 돼? 막말로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결혼 준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였고 호적상으로 깨끗한 사이인데 뭐 어때서? 원래 남녀는 식당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그래도 네가 만났던 사람이고 갑작스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건 미안해. 하지만 우리 둘 후회 안 해. 그냥 네가 좋게 받아들여주면 안 되니? 만난 순서만 네가 먼저지. 진짜 인연은 나야. 나보다 너를 먼저 만난 운명의 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 이 사람
너보다 날 더 많이 사랑한대. 이 짧은 순간에 이 정도로 감정이 올라오는 거면 보통 사이 아니잖아? 그냥 스쳐가는 감정. 그런 거 아니잖아. 비록 만난 시간은 너보다 짧지만 그래도 우리 둘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 이제야 제 짝을 찾은 걸 안타깝게 여길 만큼. 너한테는 잔인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라고 이런 결정이 어디 쉬웠겠니? 솔직히 그래. 우리가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 너 만나는 도중에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헤어진 다음에 시작한 관계야. 아무 문제될 거 없어. 아, 참 낯짝 한번 두껍네. 내가 선배를 참 많이 믿고 따랐나 봐. 이렇게 내 뒤통수 크게 후려칠 줄도 모르고. 나 선배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어. 멋지게 일하는 선배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꿈을 키웠어. 그런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이렇게 사리분별도 못하는 쓰레기일 줄이야. 뭐, 쓰레기? 그래, 쓰레기. 둘이 쓰레기가 아니면 뭔데? 선배가 정말 사람이라면 나한테 사실대로 다 털어놨어야 했어. 아무리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해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어. 그게 맞는 거잖아. 나라면 그랬을 거야. 매일매일 얼굴 보고 지내는 사이인데 어떻게 모른 척 뒤에서 몰래 만날 생각을 하니? 나라면 절대 못 그래. 매 순간 죄책감 때문에 미안해서 못 견뎠을 거야. 그동안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어. 선배라면 그 누구보다 날 걱정했을 사람인데 연락 한 통 없는 것도 그렇고 아무 말 한마디 없는 것도 이상하다 했거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이야. 그렇게 떳떳하면 다 고백하고 만나지 그랬어. 선배도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아니까 뒤에서 몰래 숨어서 만난 거 아니야? 남자친구 생기면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잖아. 핸드폰에 얼굴 사진도 올려놓고 마음껏 노리고 싶잖아.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나한테 죽을 때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자상하다며 부러워하더니 아예 빼앗아서 본인 걸로 만들었네? 선배 정말 대단하다. 당당히 밝히지도 못할 거면서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깨끗하게 끝난 사이에서 시작했다고? 웃기지 마. 두 사람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불붙을 수 없어. 그 전부터 작은 만남, 작은 연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바람은 아니다. 띠뜻한 척 굴지 마. 둘은 바람 피운 거 맞고 날 기만했어. 두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네가 용서 안 하면 뭐 어떨 건데. 잊었나 본데 나 네 선배야. 직장 상사라고. 이게 어째서 상사한테 버릇없이 굴어. 내 뒤 밟은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감히 내 사랑을 더러운 불륜 취급해? 그만해. 괜히 이런 걸로 열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뻔뻔스럽게도 선배가 열을 내며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전 남자친구는 그런 선배를 말리며 본인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똑같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너 진짜 왜 이러냐?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만났던 아니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너랑은 헤어졌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우리 둘 만난 시간은 적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생각 중이야. 뭐? 결혼? 진짜 어이가 없네. 너 나한테 청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운명을 만났다고. 그래.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내가 착각했어. 나도 진짜 네가 내 운명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느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너 헷갈리게 한 건 미안해. 그런데 나 이 사람 만난 거 후회 안 해. 너한테는 내가 진짜 미안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건 미안할 짓 하나만 더 하자. 그냥 우리 좀 내버려 둬라. 축하해주지는 못해도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헤어졌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무시하고 살라고.
너라면 그럴 수 있겠어? 난 아무 이유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너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우리 무려 2년을 함께 했어. 결혼까지 준비하던 사이였지만 적어도 그날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그게 나에 대한 배려 아니니? 넌 나한테 조금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는데 왜 나는 너한테 예의 차려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렇게 내가 다 알게 된 거 하나만 묻자. 정말 첫눈의 운명이라 생각해서 마음이 움직인 거야?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말,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이었어? 진짜였어. 말했잖아. 나도 널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했다니까? 솔직히 네가 생각해도 이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여기잖아. 젊은 나이에 여자가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마음이 갔던 이유는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서였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부럽고 존경하고 싶은 우월감이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너보다 더 대단해. 그러니 내가 안 반해. 내 마음이 안 움직이고 배기겠냐고? 아, 그러니까 네 말은 선배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일 잘해서 좋다 이거네? 그냥 자존감만 낮은 줄 알았더니 자기 주제도 모르는 속물이구나. 겨우 그딴 이유로 날 버린 거야? 내가 선배보다 집도 낮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고작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헤어진 다음에 울고불고 힘들어한 내가 참 한심하네. 그런 이유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그럼 깔끔하게 보내줬을 텐데.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직급 높은 사람 만나고 싶다.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결혼 전에 헤어진 걸 천만다행으로 여겼을 텐데. 너 때문에 아파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할 지경이야.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두 사람 잘 만났네.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어. 비록 두 사람이 한다를 축하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줄게. 뭔 헛소리야. 설마 여기서 머리끄덩이 잡고 난리라도 치게? 됐고 그만하고 가. 모처럼 기분 좋게 식사하려는 거 그만 방해하고 가라고. 남자친구는 다 필요 없다면서 얼른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면서 저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등장하면서 저를 밀치려던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제 앞을 막았었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뭔데 감히 내 딸을 밀쳐? 타이밍 좋게 등장한 아빠는 남자친구를 밀치며 뭐하는 놈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 서 있던 선배가 대표인 아빠를 알아보고 사색이던 얼굴로 말했어요. 아, 대표님? 말도 안 돼. 아, 지원이 네가 대표님 딸이라고? 뭐 대표님?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라니? 선배의 말에 남자친구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배 역시 아빠와 저를 번갈아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의 쾌감은 어찌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보란듯이 두 사람에게 제 정체를 공개했어요. 이렇게 공개할 계획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아빠 딸이란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실 이곳에 아빠를 부른 진짜 이유는 아빠에게 파혼하는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거기다 일 잘하는 선배의 파렴치한 사생활도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빠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셨지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인성이 덜 갖춰져 있다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 선배가 대표라고 부른 사람이 우리 아빠야. 아빠 덕에 회사 들어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동안 서로 모른 척했어. 많이 놀랐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내가 대표 딸이라서. 아빠, 여긴 내 남자친구야. 아빠 한국 들어오시면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네. 아, 그리고 우리 헤어졌어. 이제는 전 남자친구야. 인사해. 우리 아빠한테. 아무리 헤어졌어도 결혼하려던 사람이 아빠인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리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결혼하려던 남자친구와 왜 헤어졌는지, 왜 저를 밀쳤는지 물으셨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여기 있는 회사 선배랑. 말로는 나랑 헤어지고 나서 시작했다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진 게 나랑 헤어지기 전이거든. 선배 승진 기념으로 회식한 날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거든. 그때 둘이 눈이 맞았어. 그리고 나 몰래 연락하며 지내다가 나랑 헤어지고 정식으로 만난 거야. 얘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선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더 대박인 건 나랑 헤어진 이유야. 글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여자가 좋대. 선배는 과장으로 승진하고 일도 잘하니까 나보다 더 잘나 보였나 봐. 그래서 날 버리고 선배를 선택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이별에 아파하는 동안 선배는 나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얘랑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뭐? 자네, 그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 지연이 예뻐하던 후배 아니었나? 일 잘하는 만큼 인성도 훌륭하다고 판단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만. 대표님, 그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저도 지연 씨가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많이 미안했지만 감정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거짓말. 나한테 한 말 다 녹음했어. 선배는 마음에도 없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사실 핸드폰으로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빠한테 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선배는 이미지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 분명 회사 사람들한테도 피해자인 척 가식적인 연기를 떨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지 못하게 싹을 잘라두고 싶었어요. 녹음된 내용을 들자 선배의 앙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선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런 선배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다가 더 있을 필요 없다면서 저더러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를 한심하게 쳐다보시다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둘을 쳐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여자가 좋다고? 그런데 이걸 어쩌니? 지금 당장은 나보다 직급이 높겠지만 난 나중에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텐데. 참 웃긴다. 너 닭 줬던 개 신세 됐어. 이래서 사람은 자기 본수를 알아야 돼.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더니 네 행동은 안 부끄러웠나 봐? 난 네 직업보다 네 행실이 더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이런 일을 사람 막 자르고 그러지 않아. 그런데 인성 바닥인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아마 앞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실 거야. 선배, 책 잡히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죽어라 일해서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어줘. 그래야 내가 회사 물려받을 때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둘은 마저 식사 맛있게 해. 제 인생에서 최고의 복시였습니다. 둘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음식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선배가 제가 한 짓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선배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뒤늦게 제게 잘못했다며 본인이 잠시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저라면서 너무 뒤늦게 깨달아 미안하다고 되지도 않는 연기를 떨어댔습니다. 제가 대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노선을 바꾼 거죠.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무시했더니 계속 귀찮게 굴길래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하고 개인 경호원을 써서 접근도 막았습니다. 몇 번 경찰한테 끌려가고 나니 어느 정도 정신 차렸는지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회사 일을 배우며 더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남자 생각 안 하고 제 자신만 생각하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